안녕하세요. 청년 개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았던 달러의 평단가와 약달러 추세에서 달러를 사모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2월부터 해외 주식을 시작하면서 달러를 환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달러 환율이 거의 1180원 정도 했었고, 당시에 제 포트폴리오에는 해외 비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환율을 신경 쓰지 않고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인데요. 사는 족족 미국 주식을 매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환율이 팍 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환율에 대해서 조금씩 신경을 쓰면서 다른 자산들처럼 환율에도 원칙을 매기게 됩니다. 이 원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환율 5원 떨어질 때마다 50만원 매수입니다. 처음에 이 300만원 매수는 미국 주식이 저렴해진 시기라서 1230원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확 땡겨서 환전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5원 떨어질 때마다 50만원씩 쭉 매수를 했습니다. 보시면 1190원부터 최근 1090원까지 매수를 한 게 보이시죠? 환율에 신경을 안 쓰다가 매수가 밀리면 아래에서 몰아서 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니까 더 깔끔해졌죠? 정말 꾸준히 사 모았습니다. 이 표의 수치를 더 깔끔하게 더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사모은 달러는 2150만원어치였고 총 18,480달러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점은 다 뺐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 제 달러의 평단가는 1162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싸 보일 수도 있고 사기 시작한 시점을 중점으로 본다면 나름 잘 샀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외화 자산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은 미국 주식으로 들고 있는 자산과 현금으로 들고 있는 달러 자산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들고 있는 자산은 ETF와 개별 종목, 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705달러를 들고 있고, 달러로 들고 있는 자산은 11,582달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해보면 2287달러로 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모두가 약달러를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왜 달러를 사모으고 있을까요? 바로 자산 배분 때문입니다. 상승하는 시장일수록 또 점점 은은하게 비싸지는 시기일수록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점점 커집니다. 이때 이 하락을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자산 배분이겠죠. 달러는 과거부터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97년 IMF 때도 달러는 날아올랐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작년에도 팬데믹 상황이 일어나면서 달러는 1300원 가까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달러는 주식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계좌를 방어해줍니다. 물론 과거의 움직임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래서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배분도 필요한 거고요. 또한 저는 이 달러를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강화된 현금으로 보고 있어요. 제 포트를 보시면 다소 한국 주식 비중이 높은데, 만약 제가 현금을 채권도 아닌 달러도 아닌 순수 원화 1000만원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 주식이 떨어졌을 때 줍줍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어치의 주식일 겁니다. 하지만 달러를 들고 있었고 위기에 달러가 튀어오른다고 가정을 한다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달러는 저에게 강화된 현금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달러는 쓸 일이 너무 많죠. 미국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든든한 달러를 계좌에 조금만 추가해도 훨씬 안정적이고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어느 자산과 마찬가지로 달러 또한 어디가 바닥인지 또 어디가 천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에서 마음을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년 개미였습니다.